아이고, 오늘 너무 칼같이 오는 것 같아. 우리 양봉 선생님. 제가 또 뭐 얘기해봐. 여전히 이렇게 지치는 우리 8.15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밤새 미국 증시 세운다고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 목소리, 한국 중심만 세우면 되지. 목소리 잠긴 거 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 함께 해주실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 일단 우리가 예의 있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장 기분 좋은 장인가요?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FMC 의사록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고 장을 봤는데 10시부터 또 갑자기 장이 이제 뭐 하이닉스 이슈도 있고 밀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보였던 미국 증시는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이제 5월 초중순에 어떤 그 뭐 긴축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를 좀 완화시켰다 그렇게 봤습니다. 뭐 또 하나가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카드가 엔비디아였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넷플릭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타겟 이런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제가 어제 밤에 중요하게 본 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한 시간에서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 지금 본장에서 다시 178달러 정도로 5% 정도 오른 겁니다. 기술적 놓고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왜 제가 아침에 좀 뜸을 들이냐면, 하이닉스 어제 이야기 나온 것도 되게 말이 많거든요. 어제 하이닉스. 저도 어제 장중에 하이닉스 빠질 때, 아마존의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서버 주기 자체가 좀 길어진다.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하이닉스가 어제 또 낸드 쪽 점유율이 키옥시한테 밀렸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표현은 좀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게, 키옥시아가 지진 때문에 잠깐 중단했던 거 다시 제자리 갖다 둔 거거든, 어떻게 보게 되면. 자, 네. 그런 걸 안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를 딱 봤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장 5% 정도 반등을 했다. 이건 5%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0%에서 5%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불식 자체를 약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유럽하고 중국 쪽 봉쇄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한번 두 가지 생각해 보죠.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그래픽 카드 회사, 이런 회사인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한 달 때 요지부동하니까 마이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실제적으로 특별히 그래픽카드 쪽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전체 매출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45% 비중에서 85%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란 건 사실 비트코인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의 모 IB 쪽에서는 전체 목표 주가는 한 400달러 정도에서 조금 내렸지만 투자 의견 자체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상승이 가장 돋보였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테슬라 저는 700달러 밑에서 사야 된다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700달러를 회복했어요. 엄청 비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테슬라의 주가 700달러 의미를 좀 줬냐면 어제 상승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락한 이유를 푸식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테슬라가 어제 주가 관점에서 사실 700달러 초반 어제 하루 전날도 강세였는데 그거는 뭐냐면 중국 공장을 어제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 상해 쪽을 말하는 거고 밤새 7% 정도가 오른 건 뭐냐면 테슬라가 글로벌에 5군데 공장이 있어요. 5군데가 있는데 이제 독일 베를린 공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키우겠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테슬라 주가가 천설라에서 왜 빠졌습니까? 딱 하나거든요. 트윗 인수한다고. 트위터. 네, 트윗 인수하는데 사실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대출 받는다. 그래서 어디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테슬라 주가 이거 400달러 내려가면 마진콜 나는데 그런 그렇죠. 이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저께 밤새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좋아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트윗 인수하는 거 그건 없던 걸로 할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50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제가 대략적 알기로 어디서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앨런 머스크의 그 한마디에 일정 부분 그런 것이 반영이 됐다. 그래 보면서 미국 자회수전 바라본 관점에서는 어저께 나스닥이 지금 2% 오르고 썩스 반도체 지수가 한 10% 이상 아마 TQQQ 밤에 단타 치신 분들은 한
한 7, 8% 수익 나셨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그겁니다. 지금 채권 금리는 상당히 2.8% 전후에서 스테이블하고 밤새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102를 깼으며 가장 안 좋은 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4년 만에 9달러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내용 있게 화답을 했고 애플 주가까지도 너무 호재 또 만발했다가 장 초반에 빈 빠지면 안 되는데요. 애플 주가도 어저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건데 이따가 하이닉스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밑밥을 까는 겁니다. 네. 애플도 어저께 그런 주말에 나왔던 요새 추정에 나왔던 이야기가 야 이거 애플 그 아이폰 생산 차질 있겠는데 당장 9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애플의 특징이 뭐냐면 애플은 아이폰 전체 판매량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애플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자체적으로 아이폰을 몇 대를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삼성은 하죠. 얼마 정도 했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고 유수의 그 기관들이 예측할 뿐이거든요. 애플 자체 입에서는 우리 아이폰 이번에 몇 대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애플 쪽에서 팀 쿡의 발언인지 관련자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폰 생산 차질 없이 진행한다. 딱 그 한마디에 애플의 주가도 거의 140달러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밤새 미국 증시가 보여준 특징은 우리 장이 여전히 힘을 받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 가장 마지막 퍼즐이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쇼크 이후에 이 주가가 바로 화답한 부분이 오늘 장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한국 시장은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장 정말 재미없는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이 없어. 거래량이 일단 안 실리니까. 네. 이게 약세장으로 가는 계속 지속적인 어떤 하락 추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거의 뭐 고사성의 조사모사란 말도 있죠. 네. 아침에 잠깐 좋았다가 그래서 또 지난주까지 주초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보다 강하고 또 중국 상해 증시 많이 따라갔었는데 또 이번 주 접어들어서는 이건 뭐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또 또 남들 빠질 때는 또 덜 빠져요. 근데 오늘처럼 또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장 열리겠습니다. 오늘 확 올라줘야 정상이거든요. 미국 기술주 다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 장은 제가 보통 보는 게 체력을 보는 게 이제 이 등락 비율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비율을 보여주는데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건 코스닥 쪽인데요. 파란 선이 이제 코스닥 지수고요. 그럼 지금 계속 4월 중순 4월 한 달 정도만 보죠. 짧게. 그러면 880선, 860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뭐 어떤 걸 보냐 하면은 이 ADR이라는 게 이제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0개 중에서 만약에 500개 상승하고 500개 하락하면 딱 100입니다. 근데 이게 1000및 100% 밑에 있다는 건 보통 80% 미만을 과매도라 그러는데 지금 한 달 이상 과매도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특징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살이 장세예요. 오늘 배터리 갔다가 또 조금 쉬어버리면 내일 게임주 잠깐 가고 또 게임주 좀 잠깐 가다 보면 갑자기 바이오 좀 잠깐 가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거죠. 정시 매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게임주 올라간다 그러면 와 또 게임주 가지고 방송에서 막 나올 겁니다. 내일 되게 되면 아무 소리 안 나오고 또 때론 게 나와요. 근데 이건 뭘 거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뭐 거래량 대금 감소가 좀 이어지게 되는데 확실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닥이 한때 약간 주초에 좀 좋았던 것은 일단 배터리 쪽에서 엄청 달려줬는데 지금 배터리 쪽도 이제 너무 달리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력소는 제가 뭐냐를 생각했더니 역시나 지금 수급의 키는 기관들입니다. 네, 기관들. 근데 어제처럼 기관들이 너무 심하게 하이닉스를 1000억씩 팔고 그러면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들하고 제가 자꾸 저번에 이해를 좀 해보면 어제도 물어봤어요.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길래 제가 뭐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고 왜냐면 그분은 이제 애널리스트는 딱 섹터만 보니까 그렇죠. 원하는 답만 준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은데 이상.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3위 종목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패시브 펀드 뭐 1000억 이상의 매니저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저께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빼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약간 노멀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전체 기관들도 지금 전체 베팅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뭐 어떤 하이닉스를 보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현대차를 보고 투자한다. 이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한 달째 이어지는 힘없는 체력의 활력소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기관들의 매수 이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이르트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되게 신뢰하는데 이게 물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두 선이 붙어 있잖아요. 네. 4월 달부터 그전에는 대부분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코스닥 지수하고 ADR이 다 대부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 개별 종목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쫙 오여 있고 이렇게 막 바닥에서 이렇게 탁 하죠. 이거 폭등 시그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몇몇 분들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은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 양쪽을 놓고 탐색전장 그러니까 우리 폭풍 전야 근데 이거는 그 상승이에요. 상승? 예, 왜냐하면 저는 이 데이터를 20년 정도 보면서 이런 데이터 80% 미만이 한 달 이상 진행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하거든요. 여기서 딱 치고 갈 때는 지수가 먼저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락했을 때 올라갈 때는 이게 전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가 먼저 치고 가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여전히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여전히 지금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배터리라든지 오히려 이제 심지어 다시 컨텐츠라든지 바이오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데이터는 시장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테마주는 바뀝니다. 전기차가 갈 때도 있고 바이오 갈 때도 있죠. 근데 이거는 하락과 상승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이 보여주는 그날의 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80% 미만이 한 달 이상 찍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 딱 리바운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만약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럼 제가 보니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 한 900선 언저리니까 890선 정도를 만약에 안착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생각보다 이 지수의 빠른 상승 속도가 이 그래프에 이 두 개 뭉쳐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게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장의 활력 수고 아까 제가 기간 얘기 잠깐 드렸는데 수고 흐름 잘 안 보이니까 딱 지수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 코스닥이 890선 딱 넘어갈 때부터는 상승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을 겁니다. 다시 그런 장 자체가 아마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양봉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게 네. 상방으로 쫙 폭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이 아까 제가 여기 어디 갔지? 여기서 제가 미국 일봉 차트는 안 보였는데 아마 다음 코너에서 미국 지수 보였습니다. 미국 차트 한번 잘 보시면 기대감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뭔가 기대감을 주면서 확신을 줘서 액센트를 이게 딱 하시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뭐 별거 아닌 어제 어제 제가 하이닉스 하락 시나리오 5개를 정리를 해봤었는데 텔레그램에 결론이 없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 주식이 왜 빠지는지 결론을 못 내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오르고 내리면은 여기저기 뭐 이런 거 뭐 수급이 어쩌다 뭐 이거 다 붙여서 보는데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면서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미국 시장의 상승이 트리거가 될까요? 우리가 딱 상방으로 딱 그 차트가 열리는 순간을.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FMC 어이사력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됐고 네, 앞으로 정말 딱 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우리든 그렇지 우리나라. 일단 미국이 튀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계속 튀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트리거 먼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발이겠죠? 네, 외국발 이제 미국이 이게 내가 HTS를 안 튀어놨네. 네. 딱 차트 보면 이거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미국 쪽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년도 전력계통 운영 보고 자료. 이건 뭡니까? 우리 양봉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잘 안 쓰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느낌적 느낌입니다. 그 잘못된 느낌이죠. 우리 대표님이 이제 장난삼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좋아하고 믿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료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 어제 관련주 움직인 것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건데 이제 국제기관 전력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저께 이제 작년도 전력 개통 운영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 기사만 많이 보지만은 뭐 산자부에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발전 1위는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가 제일 많고 그다음 설비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2위가 이제 석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스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1위가 가스, 2위가 보면 점유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위가 석탄. 그리고 3위가
원자력이라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MS가 원자력이 17%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그 비율? 그렇죠. 아. 네, 발전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발전 용량을 말하는데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보면 20년하고 1년 만에 원자력은 동결 똑같죠. 왜? 새로 한 게 없으니까. 19대 정부에서 딱 스탑을 시켰잖아요. 스탑을 시키고 오히려 이제 태양광 쪽이 많이 태양광 포함해서 풍력 쪽에 강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의 비중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2만에서 2만 4천. 그러니까 비율 순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시에서도 어저께 이제 그러니 뭐 원자 태양광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고 했는데 이 자료를 잠깐 본 이유는 뭐냐면 이 자료는 다시 순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포인트 드릴 수 있거든요. 어차피 부동의 1, 2위는 가스와 석탄이 이건 어쩔 수가 우리 없습니다. 석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아시겠지만 석탄 우리나라에서 뭐 강원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석탄 캐가지고 한전에 넣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 탄광 폐쇄했는데 대부분이 아까 최근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해외 쪽 호주라든지 이런 데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운임 비용까지 올라갔으니 그런 사실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뭐 적자라든지 요금 인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개가. 자, 근데 이 자료를 갑자기 놓고 이제 보면, 근데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신재생 쪽이 3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료에서 보면 원전이 딱 부동이잖아요. 23,250. 제가 용량이 아마 기가와트아워인가? 예,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20대 정부 접어들어서는 다시 이쪽을 뭐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1년도 전력 개통 보고 이 하나의 재료를 보고 한국에서 발전 그 설비 그러니까 에너지원 자체가 신재생 쪽으로 계속 증가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약간 21년도와 22년도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이 자료를 먼저 보고 싶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 신재생과 관련해서 이제 또 저게 파생이 여러 개로 되잖아요.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근데 어저께 저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확 뛴 거예요? 어제 상당히 흐름이 좋던데. 어제 이제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뭐 조금 전에 말하던 전력연구소의 이 재료도 좀 보통이 됐고, 뭐 어제 보면 풍력도 움직였지만 태양광이 가장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이 RE100, 쉽게 말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제 발전 용량을 한번 좀 우리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정부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지 산을 깎아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전 용량 측면에서는 딱 딴 거 필요 없고 전체 100 기준으로 거의 발전 용량이 가장 좋은 게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풍력이나 수력 같은 경우는 사실 비중 자체가 거의 작아요. 용량, 증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 용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람개비 아무리 돌려봤자 전력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뭐 나야가라 폭포 같이 깊은 폭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낙동강, 묵강강에 풍차 돌려봤자 수력에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것도 뭐 제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력연구소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볼 수가 있는 자료인데 주요 이미지만 캡처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지켜볼 때 가장 뭘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가 또 어떻게 조금 더 강화되게 되면 태양광 쪽을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유독 이게 왜 막 올랐느냐? 그건 딴 거 없고요. 모든 게 포커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에서의 주가가 급등한 부분, 또 유럽에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유럽은 원래 이 친환경 부분의 비중 자체를 높입니다. 그래서 EU가 갑자기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친환경의 비중을 2030년까지 기존 40%에서 40%를 무조건 맞추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가스라는 뭐 가격도 있고 공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45%까지 조금 더 상향을 시킨 것도 있어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태양광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가 움직이게 되냐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변동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PB인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태양광 이 판넬의 원료입니다. 폴리실리콘이. 근데 PB인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에 갑자기 약세로 쭉 가다가 일주일 동안 강세로 전환됐죠. 제가 어제 좀 봤더니 태양광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반대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란 말은 달러가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폴리시콘의 달러 가격 기준이 약해지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다시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또 폴리시콘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폴리시콘의 가격까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좀 맞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네. 위안화가 강세면 당연히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임 대표님이니까 바로 쫙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가요? 아유. 맞습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 오늘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양봉 선생님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는데. 심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같이 하시는 우리 진행자분이 이렇게 이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핵심을 찔러 주시는 게 너무 놀라우면서 손이 좀 너무 그렇습니까? 좀 네. 무섭습니다. 네. 마치 찔린 듯한 느낌이.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대부분의 어떤 세계 수출도 1위고 네. 엄청난 양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회사들의 주가 이것을 볼 때 한국의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도 그렇지만 그 회사들의 주가를 볼 때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애플 아니면 LG 이노텍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폴리실리콘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트리거가 약간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12년도 자료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 어제 정부가 그동안 일을 안 했나요? 왜? 어제 제가 정부 부처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정부 부처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이 펄스 솔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기업 중에서는 진코 솔라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에 상장을 빠졌나? 예. 대부분 미국 기업 볼 때는 이제 펄스 솔라라는 기업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걸 보고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건 뭐냐면 어제 국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오늘 또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또 갑자기 아마 여러분들이 야 또 상태 물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이참에 정리해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태양광 크게 프로세스가 폴리실리콘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돌덩이에요. 이걸 잘게 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빵 하듯이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인곳 웨이퍼라 그러는 거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쉘을 만들겠죠. 조만하게 이렇게 조금 칩처럼. 요걸 이제 우리가 이거 많이 본 거죠. 모듈이라는 거. 우리가 뭐 지붕에도 있고 많이 이게 바로 모듈이고요. 그래서 저거를 많이 보죠, 우리가. 네,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게 이제 뭐 인삼밭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천장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어디가 많이 되냐면 여기가 돈이 되는 겁니다. 요 쉘하고 모듈 쪽에서. 네, 돈이 되고 그러니까 이익률 같은 건 조금 낮긴 낮는데 초반 단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게 갖고 있어요. 중국의 공급 가행 가지고 여기는 장난을 너무 칩니다. 그래서 OCI라는 기업 자체가 오히려 폴리실리콘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비중을 내려버렸어요. 내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만약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은 어저께 STN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기타 이 STN이라든지 윌링스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쪽의 계통이 아니고 대부분 이쪽 설치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무나 이런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낮아요. 진입 장벽 자체 고대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의 기술은 사실 폴리실리콘 쪽인데 이건 중국에서 너무 갖고 노니까 우리 어쩔 수가 없고 기술이라기보다는 재료가 거의 다 중국에 많으니까 광물자원. 그래서 뭐 딱 간단히 봐가지고 국내 상장돼서 움직이는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첫 번째 생각할 기업이 하나솔루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하나솔루션 대부분의 돈이 되는 건 모듈 사업을 하는 쪽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마진율도 좋고 실적이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 배터리랑 조금 다른데 모듈이란 게 마지막 합품체잖아요. 그럼 국내 기업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 큐셀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솔루션은 전체 매출의 20% 정도만 태양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쪽인데 이걸 비중을 낮추고 있어가 실제적으로는 조금 하긴 합니다만은 국내 군산공장은 21년도인가 20년도 폐쇄를 했고요. 줄여버렸고 주가는 움직였지만 사실 OCI는 오히려 화학업종에 대한 비중이 높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STN이라든지 윌링스라든지 신성이엔지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설치 쪽이라서 그럼 딱 각설하고 도대체 뭐가 여기서 가장 완벽한 기업이냐 딱 하나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라면 전체 매출의 90%가 요거만 합니다. 아, 큐셀. 네, 아니 현대에너지솔루션.
한국 그 대우조선해양기업 하나큐셀 말고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현대에너지솔루션만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시장에서는 뭐 SDN도 움직이고 신성ENG도 움직이고 몇 개 움직였습니다만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은 가장 이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봤을 때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래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뭐 주가는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급하게 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OCI도 그렇고 네네네. 신성ENG도 네. 그렇고 지금 그래서 그걸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오를 거를 기대하고 좀 보유하는 게 나은 것인지 혹은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지금 괜찮다 싶어서 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 같습니다.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지금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고, 근데 다시 볼 때 지켜볼 때 뭘 지켜봐야 되냐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 친구가 많이 빠지면 정말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빠지는 거고, 덜 빠지면 그나마 힘은 살아 있는 건데 어제까지 재료만 놓고 봤을 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늘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조금 심하게도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는데 그게 하루 어쩔 땐 뭐 하루 그냥 하루로 끝날 때도 있고 하루 이틀로 보통 끝나가지고. 근데 이건 조금 지켜는 봐야 돼요. 왜냐면 워낙 그 유럽 쪽이 이쪽을 치고 가기 때문에 뭐 아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아까 폴리실리콘보다 모듈.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바로 밑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봉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